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올해는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좋은 종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첫 번째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변화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 먼저 점검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딱 오전, 오후 나누질 않더라도 오늘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12시도 있었고 그리고 오후 2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지수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 개장 직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분위기 보시는지 포인트 좀 들려주실까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좀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뭐 오늘 뭐 새해 첫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12월부터 이어져 온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역시나 뭐 시장은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움직이는 섹터 종목들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뭐 시장이 그래요. 뭐 시장 흐름과 함께 이제 많은 종목들, 섹터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더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뭐 반도체 쪽 여전하죠. 오늘의 주인공 그 섹터가 이 반도체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3X라든지 뭐 엑스콘이라든지 뭐 네오셈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슈가 있는 특정 정치인 그 행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뭐 넥스트아이라는 종목들도 반응을 했고 삼보산업, 남선알미늄 뭐 특히 DTNC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핫한 이런 그 종목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 뭐 지난해 후반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이 이슈에서 매매의 팁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연초다 보니까 뭐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죠. 뭐 섹터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전망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 법해요. 왜? 뭐 올해는 이제 금리나 미국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증시에는 우호적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시장에는 마치 긍정적인 전망, 기대 또 희망 부풀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사실 모두가 환호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 부분 경계 심리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중론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본 종목인데요. 위원님 앞서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라고 팁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새롭게 접근할 쪽도 반도체. 그렇다면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말씀드렸던 뭐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기술주들, 뭐 반도체를 포함한 이 기술주들은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뭐 스타트를 끊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쪽 종목들이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이쪽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도 많은 매체에서도 언급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IP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고, 요즘 시장에서 핫한 CXL이라든지 오니바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 속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 CXL 기술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본격 양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관련주들의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의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 있었던 인텔이 이스라엘에 32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라는 이런 내용서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빅3죠. 이들 업체가 올해에 생산하기로 했던 그 HBM이 벌써 사실은 완판됐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부 업체들은 HBM을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수억에 달하는 규모를 사전에
뭐 선지급했다는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고, 뭐 최근에 어떻습니까? 디램 두 번의 감산을 거쳐왔던 이 디램이라든지 좀 불황을 겪고 있는 낸드라든지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고, 뭐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주문이 쏟아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HBM, 또 온디바스 AI, CXL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 섹터 전반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모멘텀이 될 겁니다.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 그 종목 첫째가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시작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아주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쉬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앞단의 그 저항대들은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주가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탄력 시 충분히 수익의 기회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일단 46,000원 정도의 가격이 보입니다. 네, 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거의 그 자리죠. 이 정도의 선이고,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구간이 좀 넓어요. 한 44,000원 정도 제가 선 그어놓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셔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를 타게 되겠죠. 추세 상단의 예상이 되는 그 가격 한 52,000원 정도는 무난히 엿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흐름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AS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AS 진행해 볼까 합니다. 큐로셀이라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19일 날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정말 빠른 기간 안에 목표가를 터치한, 그리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시원하게 오른 날도 많았고요. 추천해 주시고 단 하루 제외하고 오늘 보합이긴 하지만 다 빨간불 키면서 종가도 형성한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AS 받아보도록 하죠. 이 종목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도 이 종목 내적인 부분들도 있고 섹터 자체에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안발센, 국가 신약 개발 사업 10대 우수로 이제 선정한 부분들도 있고, 또 대전인가요? 바이오헬스 그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티 치료제, 이런 부분 기대감이 있어요. 면역한 암세포를 외부 물질이 아니라 이 우리 체내에 있는 것으로 이제 제거하는 이런 부분인데, 기적의 치료제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최근에 상장 이후에 아주 끼이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5일선 위 상당히 추세를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지난 12월 후반서부터 음봉이 없습니다. 네, 양봉이 있다는 것은 아래서부터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 앞단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시드린 목표가는 넘은 만큼 저는 항상 비중 절반은 챙겨두자라는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때문에 비중 절반을 무조건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으로는 흐름을 봐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챙기고 조금 더 분위기를 누려볼 만큼의 비중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하네요. 저희 장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큰 손들의 움직임 상당히 수월합니다. 양대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외국인 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월 2일 2024년 첫 거래일 일단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10시에 1시간 늦게 개장을 했죠. 그리고 원래 시간대로 3시 30분에 이렇게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또 잡음도 많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 했을 때 30%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조금은 미약하게 출발을 양대 지수 모두 했으나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안고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큰 틀에서의 글로벌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의 턴, 여기에서 실적이 방점을 찍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은 기관의 수급까지 동참했다라는 게 오늘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대 지수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2670선 근방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2645선에서 스타트라인 2024년 끊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렇게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주지 못하면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 그 흐름 타고 코스피 지수 고점 대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장 시초가 대비로 했을 때 20% 이상 오르면서 오늘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는 점, 0.55% 지수상으로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12시부터 계속해서 1% 이상의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더욱더 고점 노크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물론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전체적인 투심을 자극한 모습이었고요. 1% 넘게 878선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가 866선인데요. 양대 지수 모두 스타트 라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변화 요인이 있었던 수급 상황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 빠르게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만이 강력한 사재 주체 역할을 했는데요. 변화하면서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을 했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2시 구간 드라마틱하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2천억 원 넘는 매수, 특히 이 구간에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같은 경우도 그래도 계속해서 오후장에서는 매수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에 매도였다 매수로 다시 한번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오후장으로 갈수록 삼성전자 필두로 대형 IT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는 오늘장의 흐름이 있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닥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급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먼저 나왔던 쪽은 코스닥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결국은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기관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긴 했는데요. 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였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물을 내놓은 모습, 연기금 쪽에서 방어 물량이 다소 나왔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93원선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달러 순매수 전환을 4일 만에 장중 1300원대로 올라섰고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되돌림의 폭이 강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12원 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중국의 지표도 나왔지만 큰 변동수로 환율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는 부분,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죠. 일단 양대지수 모두에서 보시면 가장 강력하게 오늘 양봉을 그렸던 종목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8만 원 선은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1.5%가량의 상승폭 79,600원 선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대형 바이오까지 든든하게 올랐다는 점 특징일 거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가장 큰 탑10 안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은 아마 셀트리온일 겁니다.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각을 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해 속도가 더욱더 붙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된 오늘 모습이었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LNF와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죠.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2차전지의 힘이 강하지는 않았다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간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쪽은 내렸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11시 구간의 급등, 그리고 상하가 진입한 구간에 풀리지 않은 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난 오늘장, 이렇게 일단 시세 자체로는 보입니다. 일단 환율 시장도 봤고 수급도 봤고 종목도 보긴 했는데요. 숫자만 저희는 봤을 뿐입니다. 그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럼 오늘장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급을 보면은 그쵸, 이게 오전하고 오후가 확실히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제가 우리 방송국에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만 하더라도 메이저들이 매도 우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기관이 뭐 코스닥 쪽에서 지금 순매도 할 뿐이지 매수 우위로 돌아선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뭐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지금 거의 뭐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뭐 시장 고질적 문제입니다. 뭐 차별화, 양극화, 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부각되지 않은 섹터의 종목을 보유하신다? 그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략적인 부분들을 분명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옵션 쪽이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양 매수를 좀 취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말은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또 내리면 내릴수록 또 극대화돼요. 근데 이제 딱 절대적인 숫자로만 본다면은 풋옵션이 더 많은 편입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들면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죠. 또 이 자체만으로도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만은, 근데 연초예요. 네, 연초 효과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더불어 본다면 또 이제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다 보니까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견조할 겁니다. 뭐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어제는 저런 이슈, 또 오늘은 이런 이슈, 또 내일은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할지 모른단 말이죠.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옵션 쪽에서 확실한 방향의 패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만 이제 이슈가 있는 섹터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좋은, 또 유리한 이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지수가 또 좋다는 것과 내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 내 종목이 잘 간다는 건 별개니까 결국은 종목 선택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이 시장에서는 과언이 아닐 텐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소개받아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정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벤트 쪽에서의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일단 뭐 이 종목은 말이 필요 없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10시 방송입니다. 뭐 여의도 승부사죠. 뭐 수익 열전에서 뭐 지난 시즌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렸었고, 지금 시즌 6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섹터 자체의 이슈가 아주 무수히 많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이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위쪽으로 이제 바로 이런 보조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별다른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선 두 개만으로도 어디 정도에서 매수하고 어디 정도에서 매도할지 딱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또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최근 살짝 쉬어가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만은 수급을 본다면은요, 연기금이죠. 외국인과 비슷한 성향인,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란 말이죠. 뭐 주가가 물론 지난 11월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메이저들이 매수한다? 네, 최근에 이 고점대를 좀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메이저 수급을 보면서 또 이제 보유라든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면은 1차적으로는 11만 5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11만 2,800원이니까 매수 가능하고요.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11만 원 정도에서는 나오지 않겠느냐 때문에 11만 원과 11만 5천 원 그 밴드 내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손절가는 일단은 10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우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봤고요. 저희 AS 빠르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목표가 넘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른 팁,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쪽으로 또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일 거예요. 뭐 최근에 또 애플카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들도 역시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관련한 부분들 이미 선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눌림이 있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 후 4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야 됩니다. 네, 지난해 수익
어려웠다, 뭐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쉽고 편하게 또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석 어드바이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마지막 인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